왠지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깨끗해지는 듯한 브랜드. 그런데 이 브랜드 매장에 들어갔다가 곤혹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유독 2배나 비싸다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브랜딩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브랜드는 러쉬입니다. 러쉬의 창업자 마크 콘스탄틴의 아버지는 그가 2살이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남자친구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그가 16세가 되던 해에는 어머니의 남자친구와 갈등을 빚었는데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노숙자 신세가 됐죠.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당장의 생활비를 위해 허드렛 일을 하며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되면서 그의 미래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죠. 마크 콘스탄틴은 미용실에서 잡일을 하던 중 헤어 디자이너, 두피 전문가 일을 배워서 살고 있었습니다. 17살에 만난 여자친구 모 콘스탄틴과 함께 말이죠. 그러던 중 점점 뷰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천연 재료를 사용해 헤어와 피부 미용을 위한 제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샵에서 근무하던 뷰티 테라피스트인 리즈 위어와 인연을 트게 됐고 1977년 콘스탄틴 부부는 위어와 함께 콘스탄틴 앤 위어라는 뷰티 클리닉을 공동 창업합니다. 콘스탄틴 앤 위어에서는 과일, 채소, 식물, 꽃 등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염색약, 샴푸, 아로마 테라피, 두피 오일 등 화장품을 제조해서 판매했죠. 그런데 이들의 차별성은 친환경이었습니다만 기성 제품들과는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더 바디샵의 창업자 애니타 로딕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찾아갔다고 볼 수 있죠. 신문에서 자연주의 화장품 더 바디샵에 대한 기사를 읽고 애니타 로딕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그 취지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품을 받아본 애니타 로딕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콘스탄틴의 제품들을 더 바디샵에 납품시키도록 했죠. 그렇게 제품들은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고 더 바디샵의 성장과 함께 콘스탄틴도 최대 공급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영 면에서 충돌이 잦았는데요. 더 바디샵에서는 콘스탄틴 앤 위어 제품에 독점권을 원했거든요. 결국 1984년 더 바디샵에 1100만 파운드의 가격에 콘스탄틴 앤 위어를 매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3년 후 콘스탄틴은 함께 일하던 직원들과 1987년 코스메틱스2고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요. 전화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모아 한꺼번에 출고시켜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늦어지게 됐고 소비자들은 불만이었죠. 그렇게 제품이 날짜에 맞춰 도착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메틱2고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이때 앤드류 게리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코스메틱2고의 고객이었던 앤드류 게리는 면도 크림을 주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주문이 안 되길래 문의차 연락 중에 코스메틱2고가 폐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게리는 투자 전문가 출신이었죠. 자기가 투자를 얻어오기로 하면서 코스메틱2고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혹시 러쉬 직원분들의 외향성이 이 조상님들의 친화력으로부터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천연 재료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며 1995년 투자를 받아 첫 매장을 열었는데요. 드디어 러쉬입니다. 러쉬는 신선함, 초여름의 푸른 빛 등의 뜻이 담겨 있는데 천연 화장품과 참 잘 어울리는 뜻이죠. 러쉬는 진정으로 핸드메이드, 친환경, 동물 실험 반대, 인권 향상, 공정무역, 그리고 차별 없는 브랜드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제품 라벨, 매장, 그리고 러쉬에서 판매하는 가방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특히 파이팅 애니멀 테스팅이라는 로고를 통해 동물 실험 반대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러쉬하면 대표적인 건 친환경 정책과 동물 실험 반대 정책이죠. 러쉬의 모든 제품은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으며 식물주의와 친환경 정책, 천연 재료의 사용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제품이 비건 인증을 받았으며 비건 인증이 없는 제품들도 대부분 베지테리언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베지테리언이란 동물을 직접 해하진 않지만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대표적으로 꿀이나 우유 등이 있죠. 이런 정책은 동물을 해치지 않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러쉬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핸드메이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제품의 유통기한 정보에 사용되는 사람 얼굴 일러스트는 그 제품을 제조한 직원의 얼굴을 표현하며 직원 개개인의 공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러쉬가 직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또한 러쉬 제품에는 실제 식품이 사용돼서 사용자가 그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신선한데요. 예를 들어 마스크 오브 매그너민트, 슈렉팩에는 민트가, 빅 샴푸에는 소금 입자가,
와사비 산쿠이 샴푸에는 와사비가, 코스메틱 워리어 프레쉬 마스크에는 마늘, 그리고 페어리 트레이디드 허니 샴푸에는 61%의 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서운하죠. 그런데 이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러쉬의 제품들은 방부제 사용을 최소화하며 일부 제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짧은 편입니다. 이는 러쉬가 방부제와 같은 인공 성분의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이려는 철학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향수는 4년, 대부분의 제품은 14개월, 무방부제 세안제나 마스크는 4개월, 팩은 28일의 유통기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이면서 좋은 건 다 때려넣은 러쉬가 순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러쉬는 천연 화장품을 핵심으로 내세우지만 제품이 매번 순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품에 포함된 에센셜 오일과 식물 추출물이 자극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화장품 전문가 폴라 비가우는 러쉬를 예로 들며 천연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라며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의 성분을 분석하여 위험도를 평가하는 사이트를 살펴보면 러쉬의 몇몇 인기 제품들이 다른 브랜드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에센셜 오일과 향료 같은 자극적인 성분들이 천연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천연은 순하다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쉬는 천연 재료를 다량 사용하며 천연 화장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만 반드시 순한 제품만을 찾는다면 상담을 통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러쉬 매장 중 한국이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 러쉬는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비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 비해 2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물가 차이를 고려해보면 우리가 반값이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2013년 3분기엔 러쉬 명동점이 전 세계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비쌀까요? 그 이유는 한국에 러쉬 제조 공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레쉬 제품을 만드는 키친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프레쉬 제품 외 모든 제품들은 영국과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해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물건 값에 수입세, 관세, 운송 및 물류 비용이 추가될 테고 유통 구조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마진이 붙을 테니 가격이 뻥튀기 될 수밖에 없죠. 뭐 그래도 서운한 건 사실입니다. 한국에만 들어오면 다 비싸진다는 사실이 안 그래도 기분 나쁘거든요. 스타벅스, 이케아, 다이슨 같이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브랜드를 제외하고도 최근에 파이브가이즈도 뉴욕보다 8%, 미국 현지 평균보다 13% 비싼 가격 정책을 펼쳤고요. 심지어 티몰틴의 경우는 캐나다에서의 입지가 한국의 중저가 커피, 그러니까 메가 커피 정도와 같은데 한 잔에 1,800원 하던 커피를 한국에선 3,900원에 판매 중이고 10개에 3,000원이던 팀벗은 한국에서 2배가 넘는 7,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렇게 유독 한국에서 가격 프리미엄을 붙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까요? 다시 러쉬 이야기로 돌아와서 러쉬는 상당히 적극적인 브랜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양팔 걷고 꽤나 퍼포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유명하죠. 특히 전 세계 매장에서 고 네이키드라는 운동을 진행하는데요. 네이키드는 나체라는 뜻이죠. 러쉬는 제품을 나체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과대 포장을 줄이자는 이야기죠. 과대 포장 그거 어차피 뜯어서 바로 버려질 건데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러쉬 직원들이 우르르 옷을 벗고 앞치마만 입은 채 행진을 진행합니다. 한국에서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선 그래도 팬티는 입었다고 하네요. 러쉬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은 성소수자를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쉬는 국내 입점 화장품 브랜드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를 전면 지지하는 브랜드거든요. 소수자 인권에 무게를 두고 직원 모집 공고에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도 참여한 적이 있고 퀴어 축제에서 직원을 모집하기도 했죠. 러쉬코리아의 우미령 대표에 따르면 러쉬 매장 남자 직원의 80%가 성소수자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연주의, 친환경, 동물보호, 성소수자 지지까지 요즘 기업들의 방향성과 정말 많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러쉬인데요.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소에 러쉬 자주 사용하시나요? 궁금한 내용이나 다뤘으면 하는 브랜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러쉬 이야기였습니다.